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익명으로 쓰여진 공상 소설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블루워리튼이 자신이 작가라고 나섰으나 실제로는 그가 작가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소설인지 경험담인지 알 수 없는 글은 나중에 일부 신작자들과 헬레나 블라바스키, 윌리엄 스콧 엘리엇, 그리고 루돌프 슈타이너 등은 물론 베를린의 신비주의자들 및 비밀 공동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쨌건 오래되고 평소에 접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다 한 번쯤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 고민 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사오니 주무실 때 자장가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가오는 종족. 나는 미국인이다. 나의 조상은 찰스 2세 통치기간에 영국에서 이주해왔고 나의 할아버지도 독립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은 영국이라는 출생적인 측면에서 다소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누렸다. 또한 그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공직에 참여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한때 의회에 출마했지만 상대였던 재단사에게 크게 패배하고 말았다. 그 사건 이후 아버지는 정치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고 도서관에서 주로 지내셨다. 나는 새아들 중 장남이었고 16세에 고국으로 보내졌는데 부분적으로는 문학교육을 이수했고 또 한편으로는 리버풀에 있는 상업회사에서 상업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내가 21살이 된 직후에 돌아가셨다. 당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여행과 모험을 좋아하던 나는 한동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한 돈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지구 세상의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방랑자가 되었다. 그러던 무렵 나는 친분이 있던 광산 전문기술자의 초대를 받아 그가 근무하고 있던 광산의 구석진 곳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할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내가 이야기할 지역에 대한 모든 단서를 숨긴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며 아마도 그 지역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간략하게 말하겠다. 나는 친분이 있는 광산 기술자와 함께 어느 광산 내부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곧 그곳의 우울한 느낌과 경이로움에 이상하게 매료가 되었고 게다가 내 친구의 탐험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그 동네에서 계획보다 더욱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몇 주 동안이나 매일같이 지구 표면 아래 자연과 예술적인 모습으로 움푹 들어간 장소로 내려갔다. 그 기술자 친구는 자신이 작업하기 시작한 새로운 수경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광물 매장량이 발견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경을 뚫다가 우리는 마치 먼 옛날에 화산재로 터져나온 것처럼 양쪽이 까맣게 타버린 듯이 들쭉날쭉한 기괴한 틈을 발견했다. 내 친구는 먼저 안전등으로 그곳의 공기를 테스트한 후 그곳의 틈 아래로 자신의 몸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그 심연 속에서 거의 1시간 동안이나 머물렀다. 이윽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매우 창백했고 불안하고 사려 깊은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평소 개방적이고 명랑하며 두려움이 없었던 그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다. 그는 자신이 했던 수경 속에서의 하강이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간략하게만 나에게 말했다. 그렇게 수경에서의 추가 작업을 중단하고 우리는 광산에서 우리가 쉴 곳으로 정한 익숙한 부분으로 돌아갔다. 그날 남은 시간 내내 그는 뭔가 흥미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그는 유난히 과묵했고 그의 눈에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겁에 질려 당황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밤에 우리 둘은 광산 어귀 근처에 함께 살았던 숙소에 앉아 있을 때 혼자 앉아 있던 친구에게 나는 말했다. 이보게, 자네가 그 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솔직하게 말해주게. 아무래도 나는 뭔가 이상하고 끔찍한 일이 그곳에서 자네에게 있었다고 확신하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네의 마음을 혼란과 의심의 상태에 빠뜨린 것 같네. 허나 그런 경우에는 하나보다 두 사람이 나을 걸세. 나를 한번 믿어보게나. 그러자 그 기술자 친구는 나의 질문을 피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했고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그는 평소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을 브랜디 술병을 무의식적으로 힘겹게 꺼냈는데 그 이유는 그 친구가 평소에 매우 절제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듯 그의 여유는 점차 사라져 가는 듯이 보였고 자신의 정신을 차리려는 사람은 마치 말 못하는 동물처럼 물을 마시는 법이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그는 말했다. 네, 모두 말하겠네. 내가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탔던 줄에 달린 새장 같은 것이 중간에 멈췄을 때 나는 그곳의 지하 바위 능선에 있었다네. 그리고 내 아래 보이는 것은 비스듬한 방향으로 갈라진 틈이 있었지. 그리고 그것은 상당한 깊이까지 아래로 벌어져 있었다네. 당시 그 깊은 어둠은 내 몸을 모두 덮어버렸고 내가 가진 램프는 그 어둠을 결코 관통할 수 없었을 거라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속에서 계속 눈부신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네. 그래서 나는 의심했지. 혹시 화산의 불이었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열기를 느꼈을 게 분명했을 텐데 말이지. 하지만 만일 그렇다 쳐도 이러한 것에 약간이라도 의구심이 있었다면 그러한 의구심을 당장이라도 해소하고 치우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네. 그래서 곧 나는 하강하던 틈새의 측면을 조사했고 그 결과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불규칙한 돌출부나 선반에 내 자신을 맡길 만한 곳을 발견할 수 있었지. 그래서 나는 타고 내려온 새장을 벗어나 그 빛에 점점 더 가까이 갔다네. 그런데 그 빛에 가까워질수록 그 틈은 점점 더 넓어졌다네. 마침내 나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매우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네. 그것은 바로 그 심연의 바닥에 놀랍게도 넓고 평탄한 길이 눈으로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아주 멀리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지. 그곳은 마치 대도시의 큰 도로처럼 매우 규칙적인 간격으로 설치된 마치 인공 가스등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고 게다가 말일세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인 듯 아니면 다른 소리인 듯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려 난 정말이지 상당히 어리둥절하게 되었다네. 물론 나는 이 지역에서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경쟁하고 있는 다른 광부 기술자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네. 그렇다면 말일세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지워지질 않고 있었네. 게다가 그 어떤 인간의 손길이 그토록 지하 깊숙한 곳에 넓고 쭉 뻗어있는 길고 긴 길을 평평하게 고르게 했고 게다가 그 길에 그처럼 등불 같은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겠나 말일세. 그래서 순간 나는 악마가 땅속 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광부들에게 흔히 있는 미신적인 믿음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네. 게다가 나는 더 내려가서 이 지하 계곡의 주민들에게 용감하게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에 나도 모르게 몸서리를 치게 되었다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네. 그 이유는 내가 세정에서 나와 밧줄도 없이 그 깊은 틈에 바닥에 도달할 지점에서 바위의 측면이 매우 급격하고 매끄러워지면서 깎아지른 것처럼 내려갔기
때문이지. 그래서 결국 나는 다시 힘든 과정을 겪으며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갔고 그렇게 자네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라네. 자, 이제 자네가 그토록 궁금해한 내가 그곳에서 본 모든 것은 이것이 전부라네. 그럼 자네는 그곳에 또다시 내려갈 작정인가? 그래야 하는데 감히 그러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지. 그렇군. 하지만 자네 너무 걱정 말게나. 옛말에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는 여행을 절반으로 줄이고 용기를 2배로 만들어준다고 했잖나. 나도 자네와 함께 갈 것이라네. 우리는 이제 적당한 길이와 힘을 지닌 밧줄을 준비하도록 하세. 그리고 미안하지만 오늘 밤에는 자넨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길 바라네. 왜냐하면 내일은 자네와 나, 우리의 손과 발이 더욱더 안정되고 단단해져야 하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이윽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내 친구는 다시 긴장을 풀었고 그도 나 못지않게 호기심에 흥분한 듯이 보였다. 아니, 아마도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자신이 직접 본 그것을 믿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내심 상당한 의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 친구가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아니라 나는 그가 당시 고독한 상황에 놓여 우리의 공상이나 신경을 사로잡는 그 어떤 환각 같은 것에 빠져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형태가 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고 다양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볼 6명의 베테랑 광부들을 모집하고 선택하여 함께 데려갔다.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장비로서 사람이 타는 끈이 달린 세장에는 한 번에 1명씩만 탈 수 있었으므로 기술자 친구가 먼저 내려갔다. 그리고 그가 전에 멈췄다고 했던 그곳의 바위 선반에 도착했을 때 이번엔 다시 내가 내려갈 준비를 했다. 나는 꼭 그가 갔던 곳으로 가기 위해서 튼튼한 로프 코일을 타고 조심스럽게 그곳을 향해 아래로 내려갔다. 이윽고 문제 그곳 지하의 바위 선반에 도착하자 그 빛은 전날 내 친구의 눈에 그랬던 것처럼 내 눈에도 고스란히 비쳤다. 그 빛이 통과한 구멍은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곳의 빛이 불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마치 북극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우 부드럽고 은빛으로 퍼지는 대기의 빛처럼 보였던 것이다. 세장에서 나온 우리는 옆면의 돌출부 덕분에 1명씩 쉽게 내려갔고 내 친구가 이전에 멈춰섰던 곳에 도달했는데 그곳은 다행히 우리가 나란히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바위 돌출부였다. 이 지점에서 그 이상한 틈은 넓은 깔때기의 끝처럼 빠르게 넓어졌고 나는 내 동반자가 묘사한 그곳에 계곡과 길 그리고 등불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정말로 그는 어제 그가 설명했던 그 어떤 것도 과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나는 그가 들었던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정말이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윙윙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마치 둔탁한 발소리가 뒤섞인 듯한 그러한 소리였다. 그때 나는 눈을 좀 더 아래로 당겨 내려보았다. 그랬더니 멀리서 커다란 건물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단순한 천연 암석일 수가 없었고 마치 이집트와 같은 거대하고 무거운 기둥이 있는 매우 대칭적인 모습인데다가 그 전체가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가방에 작은 소형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의 도움으로 내가 언급한 건물 근처에서 무언가를 볼 수 있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인간처럼 보이는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었다. 적어도 그것들은 살아있었고 움직였으며 둘 다 건물 안에서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필요한 도구뿐만 아니라 클램프와 갈고리의 도움으로 우리가 서 있던 선반에다가 여분으로 가져온 로프의 끝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작업을 하며 거의 침묵을 유지했다. 마치 우리는 서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할 일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밧줄의 한쪽 끝은 분명히 바위 선반에 단단히 고정했고 그 다른 쪽 끝은 한창 거리의 아래쪽 땅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기술자 친구보다 더 젊고 더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에 배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 방식은 그보다는 나에게 더욱 친숙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조용히 속삭이듯이 내가 먼저 내려가겠노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먼저 땅에 도착한 후 그가 하강할 때 밧줄을 더욱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나는 먼저 안전하게 땅바닥에 내려앉았고 그 다음으로 기술자 친구는 줄을 타기 위해서 이제 막 몸을 낮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불싸. 그가 하강을 시작한 지 몇 미터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바위의 고정장치가 그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었다. 아니, 고정장치라기보다 오히려 그 바위 선반 자체가 압력을 받아 부서지고 만 것이었다. 그렇게 결국 그 불행한 친구는 내 발 바로 옆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와 함께 바위 조각들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작은 바위 조각 하나가 나를 쳤고 이러한 일들로 나는 한동안 놀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잠시 후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정말 안타깝게도 나는 내 옆에 생명이 완전히 소멸된 무생물 덩어리인 내 동반자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한동안 슬픔과 공포로 그의 시신을 굽어보고 있는 동안 그때 마치 고드승과 쉬쉬거리는 소리의 중간쯤 되는 듯한 매우 이상한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던 것이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온 곳으로 돌아서자 나는 바위에 있는 어두운 틈에서 매우 크고 무시무시한 머리를 가진 그리고 열린 턱과 둔하고 무시무시한 굶주린 눈을 가진 마치 악어의 머리를 닮은 괴물 같은 파충류의 머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이제껏 많은 곳을 여행했던 경험 중에서 본 가장 큰 생물보다도 훨씬 더욱 컸다. 그리고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일어서 정신없이 전속력으로 계곡 아래로 달아났다. 하지만 나는 곧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며 도망친 것이 부끄러워 마침내 도망을 멈추고 친구의 시신을 두고 온 장소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곳에 되돌아왔을 때 내가 보았던 그 거대한 정체모를 것과 함께 친구의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다. 의심할 바 없이 그 괴물은 이미 그것을 자신의 굴로 끌어들여 아마 먹어치웠을 것이리라. 내가 타고 온 밧줄과 갈고리는 떨어진 자리에 여전히 놓여 있었지만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갈 기회는 없었다. 그것들을 처음 내려올 때 위쪽 바위에 다시 붙일 수 없었고 바위의 옆면이 너무 깎아지린 듯 매끄러워서 사람이 기어서라도 올라갈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지구의 깊은 곳, 이 이상한 세계에 혼자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낯설고 이상한 땅속 깊숙한 곳에 남겨진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이 다소 의미있고 재미있다고 생각되어 이 시리즈를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반응이 저질이면 제작 의욕이 감소되는 관계로
상황 봐서 하든지 말든지 할 예정이며 한방에 끝까지 마치 경김의 왕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모두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원래 체력이 메롱인데다가 근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끝까지 시청하시고 엄지척과 구독 공유해주신 분들과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인 멤버에 가입하신 회원님들께 깊고 깊은 감사를 전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